네벌 기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닥프랑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등비수열 극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 등비수열 극한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천천히 배워보고,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 파트는 당연히 이게 암기겠죠. 그래서 예제 1, 2, 3, 4, 5를 풀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내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등비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조건식 함수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볼 거예요. 그래서 예제 6, 7번과 그리고 학생들이 수원에서 좀 힘들어했던 점화식이 주어졌었을 때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극한을 어떻게 구하는지 예제 8, 9번을 보시면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구독은 닥프로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누르시고 영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아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그거의 수렴과 발산 조건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학생들이 이럴 때는 그래프를 한번 정도 보시면 돼요. 첫 번째, r이 1보다 컸었을 때라고 했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r이 2였다라고 생각하고서 들어볼게요. 그럼 이때 우리는 지금 r의 n제곱은, 즉 2의 n제곱이라는 수열로 만들 수 있고, 이 수열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다 보면 첫 번째 항은 2역, 근데 두 번째 항은 4역. 그럼 결국 얘는 뭐야? 그래프가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럼 결국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의 n제곱은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비가 1보다 컸었을 때는 그때는 얘가 지금 무한대로, 즉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상황은요, r이 1이었었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r이 1이었어. 그럼 이때 얘는 지금 1의 n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에서의 그래프는 첫째 항이 지금 1, 둘째 항도 1, 셋째 항도 1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 1의 n제곱은 당연히 1이라고 나올 거니까 1로 지금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1로 수렴을 할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 세 번째 전제 조건은 결국 이야기를 해주는 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었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럼 이때 나는 지금 이 r을 그냥 이 사이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도 생각을 해볼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그럼 얘였을 때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 이때는 지금 얘가 1이었었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2였었을 땐 얘보다 조금 더 줄어든 형태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폭이 점점점 이런 식으로 좁아지는구나. 그럼 그때 얘가 지금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 이번엔 플러스인 값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r이 지금 2분의 1이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얘는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갖다 그리려고 하는데, 이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이었을 때 2분의 1 이렇게 되면서 거기 상태에서 2였을 땐 4분의 1, 그럼 얘보다 조금 작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그럼 얘도 결국은 0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지.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2분의 1의 n제곱, 얘도 0으로 수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범위 내에 있었다면 얘는 수렴을 할 건데, 그게 항상 0으로 수렴한다라는 이 결론까지 기억을 할 겁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었을 때. 그리고 네 번째 상황 보겠는데요. 네 번째 상황도 한번 나눠볼게요. 네 번째 상황은요, 일단 공비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는 지금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갖다 그리셔야 되고, 그럼 이랬었을 때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 첫째 항이었을 땐 마이너스 1이고, 둘째 항이었을 때는 1이 되시겠죠? 셋째 항이었을 땐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럼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거는 폭이 일정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면 결국 얘는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진동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이번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었을 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때 얘도 그래프를 한번 갖다 그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 지금 첫 장이었을 땐 마이너스 2인데 둘 장이었을 땐 플러스 4, 셋 장이었을 땐 마이너스 8,
그럼 얘보다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8 여기 쪽에 있겠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지금 폭이 점점점 더 커지는 형태로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 또한 결국 우리는 진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는 그때는 둘 다 진동을 하는 거고 결국 발산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실 거라고. 그럼 여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뒤에 쪽 내용을 배우기 전에 미리 건드리면 결국 수렴하는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수렴. 그럼 그 조건은 결국 지금 R이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즉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공비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았었을 때 이때만 수렴하는구나 라는 이런 결론을 이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이제 수렴 전제 조건을 보고서 우리는 암기를 해줄 건데, 첫 번째 무한 등비수열이, 즉 등비수열이 R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때 우리는 항상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수직선을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해서 5가지 범위로 나눠서 생각을 할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두 번째, 세 번째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때, 네 번째 1이었을 때, 다섯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이때 아까 공비가 어떻게 마이너스 1과 1보다 작거나 같았었을 때 그때는 얘가 수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무한 등비수열에서 AR의 n-1제곱이요. 이때는 여기가 용어가 달라지는 게 첫째 항과, 즉 첫째 항은 지금 이 상태에서 A고 그리고 공비가 R이요 얘기해주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잡아주라는 거예요. 공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당연히 위에 거랑 똑같은데 거기서 첫째 항이 만약에 0이라면 그때도 수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건도 잊지 않고 문제를 풀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외워줄 땐 얘 아래에 있는 조건으로 외워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용어로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보다 작거나 같다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또는 두 가지를 확인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렴 조건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예제 1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열의 형태를 보니까 3의 n 플러스 1제곱에 5의 n제곱인데 이 형태는요, 플러스 1은 곱하기 3으로 바꿔줄 거니까 3 곱하기 3의 n제곱, 근데 n제곱이 똑같으니까 이 형태에서 일반항은 3분의 1에 거기에 곱하기 3분의 5의 n제곱이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럼 얘가 지금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보다 보니까 공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얘가 지금 1보다 큰 값이죠. 3분의 5는 1보다 큰 값이야. 그럼 결국적으로 얘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다시 문제 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 즉 수직선 갖고 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았었을 때만 수렴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로그 4 마이너스 로그 5의 n제곱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얘도 지금 전체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등비수열이고, 그럼 이때 여기서 얘 지금 공비가 뭐냐 라고 한다면 로그 5분의 4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로그 5분의 4는요 결국 얘는 지금 1, 즉 1은 우리가 로그 5의 5니까 로그 5의 5 1보다 작고요. 당연히 얘는 지금 0보다 일단 크겠죠. 그러면 결국 수렴하는 전제 조건,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그럼 얘는 항상 어디로 수렴한다고 했어? 0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얘는 2분의 1n제곱 플러스 3이고요. 그러면 우리 따로따로 보셔도 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과 그리고 플러스 얘 3은 3으로 갑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얘도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2분의 1이면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플러스 3. 그러니까 얘의 수렴값은 결국 3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어서 네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도 더하기니까 따로따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과 더하기 3이요 이렇게 써지는데, 이번엔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2야. 1보다 크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그럼 얘는 무한대 플러스 3이니까 결국적으로 얘는 무한대로, 즉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다섯 번째 문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5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즉 등비수열의 극한은 맞는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공비가 여러 개다. 공비의 종류가 2개 이상이라면 그때 형태에서는 우리가 해줄 거는 항상 공비의 절대값이라고 할게요. 공비의 절대값이 큰 수로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얘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는요 정리를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때 절대값이 지금 누가 커? 당연히 5가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5의 n제곱으로 나눠줬다라고 써서 얘는 1 플러스 5분의 2의 n제곱 그리고 1 플러스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따로따로 쓰실 거고요. 이때 극한을 보면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는데 5분의 2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0으로 가고 5분의 3의 n제곱도 0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은 1분의 1인 답은 1이요. 이렇게 해서 얘의 수렴값은 지금 현재 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 그럼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우리 최고차항으로 묶는 거랑 똑같이 이때는 공비의 또 절대값이 큰 걸로 묶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리미트 n이 지금 현재 무한대로 갈 때라고 되면서 얘를 3의 n제곱으로 묶어주실 거고요.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쓰여질 거고 이거에 전체 n분의 1제곱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3분의 2 얘는 지금 0으로 갈 거고요. 그럼 3의 n제곱에 곱하기 1인데 거기에 n분의 1제곱이면 얘 사라지니까 결국적으로 얘는 3으로 수렴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3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따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과 6번 기억하고 계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공비의 종류가 2개 이상이라면 그때는 공비의 절대값이 큰 수로 나눈다 라고 이야기했고 얘는 공비의 절대값이 큰 걸로 묶어준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요. 예제 2번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3n제곱 플러스 3의 2n 플러스 1제곱에 거기 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상황에서 본다면 분자식을 보니까 더하기로 돼 있죠. 그럼 이거는 합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거를 합으로 표현하겠다는 건 등비수열 합식을 쓰면 되니까 공비가 9니까 9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지금 1이고 그리고 공비 9에 거기에 항의 개수 n개죠. 그럼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을 다시 쓰다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요 라고 하면서 지금 분자 정리한 걸 먼저 쓰면 8분의 1 거기에 곱하기 9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쓰여질 건데 이때 얘도 등비수열이고 얘도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럼 그때 공비를 볼 수 있게 보면 공비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의 r의 n제곱 즉 n이 개수가 1이었을 때 얘가 공비니까 그럼 얘는 공비를 볼 수 있게 쓴다면 얘는 지금 8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더하기 1은 앞으로 꺼내줘서 함 곱하기 이때도 9의 n제곱 이렇게 써줬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이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이 8분의 1은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그냥 8분의 1 거기에 곱하기 이때 여기는 지금 8의 n제곱 더하기 3 곱하기 9의 n제곱분의 9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방금 보니까 이때도 공비가 지금 종류가 두 개죠. 8과 그리고 9 이렇게 그러면 공비가 큰 걸로 나눠주자 라고 했었으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8분의 1에 거기에 곱하기 얘는 9분의 8의 n제곱 거기에 더하기 3 그리고 얘는 1 마이너스 얘는 9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1보다 작으니까 0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얘도 0 이렇게 써지니까 결국 8분의 1 거기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남았고요. 그럼 최종 답은 24분의 1이요. 이렇게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즉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 리미트 n이 알파 무한대로 갔었을 때 이때 얘가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이거의 값이 5일 때 이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했을 때 A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벌써 얘는 알파로 수렴은 됐으니까 선생님 이때는요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쓰면서 얘 대신 그냥 알파를 집어넣어서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때 여기서도 지금 플러스 1제곱 남았으니까 얘는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5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럼 얘는 지금 5 곱하기 5의 n제곱에 더하기 알파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도 뭐야? 공비가 지금 3과 5로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 최고 즉 절대값이 공비가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눠주자 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5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3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써질 거고 마이너스 알파 얘는 5 플러스 알파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때 얘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얘는 항상 그 극한값이 0으로 가요 라고 됐으니까
그럼 얘는 0이라서 마이너스 알파분의 얘는 지금 여기가 0이니까 5 이렇게 된 이 값이 몇이었다? 5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이때 알파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고 이 알파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을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까지 구하시면 되겠네요. 예제 4번입니다.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있어. 우리 아까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이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로 기억하자고 있어요. 두 번째 걸로. 즉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데 있으면 되겠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두 가지로 계산하려는 연습을 하세요. 이때 첫째 항은요. 여기서 첫째 항은 1 들어간 거니까 x제곱이고 그럼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공비, 지금 이 상태에서 공비는 x제곱의 n제곱이라고 되는 거니까 공비가 x제곱, 그럼 공비 x제곱이 마이너스 1과 1보다 작거나 같은 데 있으세요. 이거의 연립부등식, 즉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얘는 지금 x가 0이거나 또는 이때 여기서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럼 뭐야? 얘랑 둘 다 또는이면 우리 집합에서 합집합으로 보는 거니까 그럼 얘랑의 합집합은 최종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째 항, 그럼 첫째 항은 1을 집어넣은 거니까 x 플러스 1이 첫째 항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우리 뭐야? 공비. 그러면 이때 공비는 x-1 얘가 지금 공비가 되겠죠. 그럼 공비 x-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걸 풀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 x가 지금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이때 x는 0보다 크고 이때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결국 또는 합집합이랬는데 이 범위와 이 범위에서는 결국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0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를 다 답으로 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과 똑같이 세 번째 내용도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도 지금 첫째 항. 그럼 여기서 첫째 항은 지금 1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0제곱이니까 첫째 항은 1이고요. 그럼 첫째 항이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뭐만 생각하면 돼요? 공비. 그럼 공비는 지금 이 상태에서 2 코사인 x잖아요. 그러니까 2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코사인 x 값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쓸 거고 선생님 이 문제에선 전제 조건을 좀 깔아줄게요. x가 지금 0에서부터 2파이까지요 라고만 답을 써볼 겁니다. 그럼 이때 코사인 그래프를 갖다 그리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우리 코사인 그래프는 2파이까지의 그래프가 이 상태에서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가 지금 1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찾으랬으니 이렇게 여기는 색칠 안 된 거, 여기는 색칠 안 되고 여기가 색칠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 지으셔야 돼요. 색칠 안 됨 이것까지. 그러면 최종 답을 쓰려다 보니까 2분의 1인 거, 그럼 코사인 x가 2분의 1이려면 3분의 파이. 그럼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졌으니 얘는 지금 3분의 2 파이. 여기는 지금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3분의 4 파이. 그리고 여기는 지금 3분의 5 파이 이렇게 될 건데 그때 거기 상황에서 최종 답을 쓰다 보니까 여기서는 존재하는 게 없었고요. 그럼 얘 답만 쓰면 되니 3분의 파이보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고 그런데 3분의 2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 같다 표시가 없어야 된다고. 또는 두 번째 3분의 4파이보다는 여기 빈 동그라미니까 3분의 4파이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리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로그 2의 x-1의 n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 첫째 항 확인하면 이때 첫째 항은 로그 2의 x-1이고 그럼 그 첫째 항이 0이 되는 걸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공비는요. 로그 2의 x-1 얘가 공비인데 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로그 2x가 1이 되는 걸 찾으라는 거고 그럼 로그 2x가 1이 되려면 이때 x값은 2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 또는
두 번째 얘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0보다 커야 되고요. 로그 2x가 지금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그럼 결국 x 값은 지금 1보다 커야 되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얘랑 합집합을 답을 쓰는데 x는 2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최종 답은 1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이 문제의 답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5번 문제입니다. 등비수열 아래 n제곱이 수렴할 때 이때 다음 보기의 수열 중 항상 수렴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이 문제에서는 등비수열이 수렴한다 라고 했었으니까 공비, 즉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거를 범위를 알려준 상황에서 들어가겠죠. 그럼 이때 얘 기억부터 보면 기억도 등비수열이니까 즉 공비 마이너스 R의 범위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R의 범위는 이 상태에서 지금 R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는 뭐야? 크다라는 거에서의 지금 범위는 수렴을 하겠지만 이때 같다라는 이 표시 때문에 즉 R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그때는 즉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수렴하지 않으니까 기억은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내용도 똑같습니다. 지금 얘도 등비수열이니까 공비가 2분의 1 마이너스 R의 범위를 찾으면 되고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R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고요. 그럼 1 마이너스 R의 범위는 이때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건데 이때 2로 나눠준 2분의 1 마이너스 R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겠죠. 그러면 공비가 결국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데 있으니 얘는 수렴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이때는 지금 R의 제곱이 결국적으로 공비였다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R의 제곱의 범위를 구하니까 R의 제곱의 범위는 결국 0 이상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이 공비가 또다시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데니까 얘도 수렴합니다. 그럼 디귿도 옳은 문장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결국 니은과 디귿만 수렴합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수열 R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는 리미트 n이 지금 현재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쓰여지면서 R의 n 플러스 1제곱 거기에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3 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때 여기서 일단 플러스 1제곱 얘는 지금 우리는 항상 곱하기 R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때 얘가 지금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결국 R의 n제곱 얘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고요. 그럼 등비수열 극한을 구할 때는요. 우리가 공비라는 거 봤으면 마이너스 1과 1 그래서 범위를 총 5가지로 나눠라 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이 5구간으로 나눴었을 때 문제를 풀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었을 때요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는 결국 얘가 지금 진동을 하는데 이때 얘는 지금 R의 n제곱과 R의 n제곱이 어차피 똑같으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갈 거고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 얘의 극한값은 R분의 1이 되겠어요 라고 해서 R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요.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했는데 문제에서 뭐야? R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제외. 세 번째 경우는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서 문제를 풀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R의 n제곱 얘는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간다라는 걸 알겠죠. 그럼 얘는 0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3인 즉 얘는 마이너스 3이요 라고 나오십니다. 네 번째는요. 공비가 1이었을 때를 생각을 해주시겠죠. 그럼 공비가 1이었을 때는 말 그대로 1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R 대신 1이 들어가면 1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 그럼 결국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공비가 1보다 큰 상황에서 경우를 생각하겠대요. 근데 공비가 1보다 크면 다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니까 그럼 최고차항 계수인 R분의 1이요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쓸 때 이거의 극한값은 즉 R의 범위에 따라서 따로따로 쓰시면 되고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는 극한값은 R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았었을 때는 그때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3. 그리고 공비가 1이었었을 때에는 그때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지막 1보다 공비가 컸었을 때 그때는 결국 r분의 1로 됩니다. 이렇게 극한값을 따로따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조건식으로 나눠서 문제를 푸실 줄 아시면 됩니다. 예제 7번도 예제 6번과 동일한데 이번에는 함수 fx에 대해서 라고 있어요. 그럼 x에 대한 함수인데 그때 그 함수가 이거의 극한값이라고 표현을 해줬대요. 그때 f-3분의 1, f9분의 2, f1, f3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 그럼 이때도 x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면 되고 근데 이것도 지금 등비수열이잖아. 근데 공비가 x제곱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때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범위를 5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예요. 이렇게 5가지. 그러면 공비, 즉 x가 여기 있었을 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얘 극한식을 먼저 다시 갖다 쓴다면 fx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써질 거고 거기 상태에서 얘는 x제곱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될 거고 이때 마이너스 1제곱은 그러면 x분의 1 거기에 곱하기 x제곱의 n제곱 거기에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써놓은 상황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때 첫 번째 이제 fx를 실제로 잡고 싶은데 조건식 함수로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x가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았었을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럼 x제곱은 무한대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얘는 지금 무한대 플러스 1분의 x분의 1 곱하기 무한대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는 얘는 뭐야?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기 때문에 얘만 남겠죠. 그래서 이때는 x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구나. 두 번째 공비가 x가 마이너스 1이었었을 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는 x 대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되니 분모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1분의 이렇게 써질 거고 x분의 1 대신에도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거기에 곱하기 얘는 지금 1이 되었고 거기에 마이너스 1 들어간 데있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러면 이거를 계산한 값, 즉 2분의 얘는 지금 마이너스 4 거기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즉 이때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즉 x가 1보다 작았을 때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야? x제곱은 결국 이 상태에서 얘를 제곱해봤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거고 그럼 그거의 n제곱은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0 플러스 1분의 그럼 여기는 0이니까 결국 얘는 지금 3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x 꼭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결국 3x 플러스 2라고 나오는 형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x가 1이었었을 때를 생각하는 거고 그럼 이번에 x 대신 다시 1이 대입되면 되니까 1 플러스 1분의 그럼 여기에 1 대입하니까 1 곱하기 1에 거기에 더하기 3 플러스 2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지금 2분의 얘는 지금 1이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2는 결국 얘는 지금 6이요 이렇게 써지겠지. 그래서 이때 값은 3이요 이렇게 나온대요. 마지막 공비가 1보다 컸었을 때, 즉 x가 1보다 컸었을 때를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럼 그때 다시 얘는 지금 무한대, 그래서 플러스 1분의 그럼 x분의 1 곱하기 무한대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었는데 이때 얘는 지금 무한대분의 다시 무한대 꼴이니까 그럼 여기는 x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는 x분의 1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땐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땐 3x 플러스 2 x가 1이었을 땐 3 x가 1보다 컸었을 땐 x분의 1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조건식을 만들어 놨어. 그럼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 f-3분의 1은 즉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으니까 즉 여기 첫 번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 값은 마이너스 3이요. 아니 잘못 집어넣네요. 네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세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얘 값은 현재 1이고요. 그리고 f9분의 2도 대입을 할 거예요. 근데 f9분의 2도 뭐야? 결국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얘는 지금 3 곱하기 9분의 2에 더하기 2 이렇게 써질 거고
그러면 얘는 지금 3분의 2 더하기 2니까 그럼 얘는 지금 3분의 8 이렇게 적혀지시면 되겠죠. F1 값은요. 그럼 x가 1이었을 때니까 네 번째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3이 되겠습니다. F3 값은요 1보다 큰 거니까 제일 마지막 식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요. 그럼 나머지 얘네들을 다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종 1 더하기 3분의 8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1을 해주세요 라는 거고 3분의 8과 3분의 1을 더하면 3이 되니까 얘는 1 더하기 3 더하기 3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7이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즉 이 문제에서 6번과 7번은요 이렇게 조건식으로 우리가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연습하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예제 8번입니다. 첫째 항은 4고요. 그리고 3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6으로 정의된 수열 이 an에서 이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할 때 a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일단은 일반항 이 an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그럼 이 점화식은 선생님이 따로 정리해준 특수한 점화식 형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특수한 점화식 형태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an 플러스 1은 3분의 1 an 플러스 2여 이렇게 써져 있고 우리가 배웠던 형태꼴은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여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하세요 라는 걸 기억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갖고 모양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꼴의 모양을 꼴 맞추기였었죠. 그럼 이때 첫 번째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이라고 쓸 거고 3분의 1 an 마이너스 k 이 꼴로 맞춰서 문제를 풀 건데 얘를 먼저 전개해서 쓸 거니까 an 플러스 1은 3분의 1 an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 k 그리고 얘가 넘어와서 플러스 k 그럼 얘를 계산하면 지금 3분의 2k인데 그 값이 원래 있던 20과 똑같아서요 라고 해서 2 그래서 우리는 k 값을 먼저 찾고 들어갔죠. 그럼 k는 3이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3분의 1 an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줬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지금 얘를 bn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지금 b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해준 형태가 되었고요. 그럼 이때 bn은 등비 수열이며 공비가 3분의 1이고 그리고 첫째 항 b1의 값은 a1-3과 똑같았어요 라고 쓰면 되니까 그럼 bn에 대한 수열을 찾고 싶은데 이때 ba1의 값은요 4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은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1 곱하기 공비가 3분의 1의 n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n-1제곱이요 이렇게 bn이 되는 거고 그럼 최종 an은요 bn은 아닌 건 an-3이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3분의 1 n-1제곱에 플러스 3이요 이렇게 일반항 an을 찾아줬다고. 그러면 최종 마지막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었을 때 그때 3분의 1의 n제곱 n-1제곱 플러스 3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고 이거는 등비수열이잖아요.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0 그러면 결국 얘는 3 그래서 답은 3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고요. 네, 특수한 점화식 형태를 모르겠으면 선생님 이 문제 푸는 거는 댓글로 어떤 유튜브였는지 남겨줄 거니까 그 댓글 보시고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복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제 9번입니다.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때 S1은 10이고요. 그리고 SN 플러스 1은 2분의 1 SN 플러스 1이다 라고 점화식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했을 때 a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합의 관계를 알려줬는데 an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생각할 건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 우리는 일반항 an을 구하는 식이다 라는 거를 기억할 수 있겠지. 즉 이 점화식을요 나는 an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그러면 sn 플러스 1 2 지금 2분의 1 sn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나는 지금 sn이라고 쓰여진다면 그럼 얘는 2분의 1 sn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이때 얘에서 얘를 지금 나는 빼버린다면 그러면 sn 플러스 1에서 sn이 빠지면 결국 an 플러스 1이요 라고 쓰여질 거고 얘는 2분의 1에 sn에서 sn-1이 빠지면 an이요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1 사라지면 이렇게 즉 a에 대한 n에 대한 점화식을 만들어줬는데 이때 얘가 지금 뭐야? 결국 an은 등비 수열이 되었구나. 그런데 거기서 공비가 몇인?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었구나. 그리고 첫째 항은 당연히 A1은 S1의 값과 똑같으니까 얘가 지금 10이요 이렇게 써지겠지. 그러면 결국 일반항 AN은요. 첫째 항 10에 거기에 곱하기 공비는 2분의 1. 그럼 n-1제곱 쓸 거고, 그럼 이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세요. AN을. 그럼 얘는 10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어 쓰여지니까. 근데 이때 공비가 2분의 1이면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럼 10 곱하기 0이 해봤자 어차피 0이겠죠. 그래서 얘의 최종적인 답은 0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서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열 공부에서 SN을 AN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기억하시면 이 문제도 푸는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건드리면 등비수열 극한이 수렴할 조건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등비수열이 극한이 수렴 조건. 그럼 그 수렴 조건 하나만 딱 건드릴 거예요. 뭐냐?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가 수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건드렸고 이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었는지 학생들이 그것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